혼자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가는 인과응보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성철이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이치와 재물운을 부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면 을의 정다운 풍경을 떠올립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아침에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며 손주들 재롱을 보며 TV를 시청하는 모습, 저녁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멀리 있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식과 손주들이 북적이며 집으로 모여듭니다. 할머니는 분주하게 장을 봐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기쁨의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모두가 짝을 이뤄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별이 아니더라도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겪고 여러 사정으로 재혼하지 않아 결국 홀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홀로 두 자식을 훌륭히 키워냈지만 장성하여 각자 다른 도시에 가정을 꾸리니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두 딸을 모두 가까운 곳으로 시집 보냈지만 사위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어 늙은 몸으로 다시 짝을 찾을 생각도 못한 채 한두 명의 친구와 소일하며 외롭게 지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사는 노인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가엾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저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 혹여 불운하게 홀로 남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4가지를 실천하여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실 홀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홀로 서서도 즐겁고 자립하며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위대한 삶의 예술입니다. 생강이 늙을수록 맵듯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는 깊어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홀로 보내는 노년의 삶에도 분명 그만의 즐거움과 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지혜를 알려드릴 터이니 이를 깨달으시면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홀로 사는 삶은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자유와 독립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 고집도 세져서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늘 한 쌍의 원앙처럼 정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늙고 까다로워진 한 쌍의 늙은 새와 같아서 하루 3번은 다투고 토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보살펴 주겠거니 기대하지만 내가 코를 크게 골면 싫은 소리를 하고 늙어서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 슬리퍼 끄는 소리에도 눈치를 줍니다.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늙고 힘없는 손으로 그릇을 놓칠까 물을 튀길까 조심해야 하고 아버지 물 다 튀잖아요 하는 자식의 핀잔에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홀로 살면 내 삶은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한 끼를 만들어 2끼를 먹은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홀로 사는 삶의 첫 번째 가치는 시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있습니다. 둘째, 친구와 교류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나 자식과 함께 살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른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간의 부자입니다. 더 많은 친구와 교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집에만 틀어박혀 세월을 탓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밥과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과 운동입니다. 여러 사람과 친구가 되되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려 애쓰지는 마십시오. 수는 적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서너 명이면 족합니다. 함께 장기나 바둑을 두고 옛날 전쟁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맞는 친구 말입니다. 한 사람은 술고래인데 다른 한 사람은 차 한 잔에도 잠 못 이룬다며 불평하면 이야기가 통할 리 없습니다. 취향과 성격이 비슷한 친구 몇몇이면 충분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리 와서 국에 밥이나 말아먹세 하며 소박한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건전한 활동을 같이 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다 보면 외로움에 이성 친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사랑의 갈망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그런 마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돈으로 사람을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업소의 젊은 여성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남자를 상대합니다. 21살 청년부터 59살 중년까지 온갖 사람을 만난 뒤에 당신 차례가 온다면 그 몸이 깨끗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연이 다 마음이 맞는 이성 친구를 만나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이 독신이고 상대방도 독신이라면 두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집에 들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낯선 여인을 하룻밤 집에 들였다가 만약 당신이 밤중에 풍이라도 맞아 쓰러진다면 그 여인이 당신을 위해 구급차를 불러줄까요? 아니면 당신의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사라질까요?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러니 외롭더라도 친구는 가려서 사귀고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자식을 원망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한 생의 의무입니다. 자식을 낳아 먹이고 입혀 성인이 되도록 키웠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도 나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효심이 깊은 자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를 돌봅니다. 하지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느냐고 소리치는 것은 그저 자식에게 부담만 지우는 일입니다. 자식이 이미 40을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무심하다면 이제 와서 효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홀로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자식에게 원망을 품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그때 기뻐하고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또 다른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자립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를 도와줄 현대적인 기술이 많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집에 CCTV를 설치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사용해 멀리 있는 자식들이 언제든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자식들은 자기 휴대폰으로 당신이 잠든 모습,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것입니다. 또한 문은 잠겼을 때 밖에서도 열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하십시오. 늙고 병들어 혼자 사는 처지에 지문 인식이나 자동 잠금 장치 같은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 집안에서 쓰러졌는데 지문으로 문을 열 수 없다면 누가 당신을 구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인은 지팡이에 경보기를 달아두었습니다. 만약 넘어지면 지팡이가 쓰러지면서 경보가 울리고 아들의 휴대폰으로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아들은 즉시 CCTV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오직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를 한두 편 쓰거나 뒤늦게 노래를 배워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회고록을 쓰고 어떤 이는 족보를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책 한 권과 마주하는 것은 좋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홀로 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남을 탓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듯 홀로 사는 삶에도 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홀로 사는 예수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디 짝없이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TV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세 가지 돈은 쓰지 말고 세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60년은 60갑자, 즉 환갑이라 하여 한 생의 주기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세는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디고 조용하며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다음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불의한 돈은 쓰지 마십시오. 옛말에 피땀으로 번 돈은 집안에 두고 도박으로 번 돈은 마당에 두며 뜬구름 같은 돈은 문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남을 해치고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국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설사 법의 심판은 피할지라도 하늘의 법, 즉 인과의 법칙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200만 원을 훔쳐 술과 고기를 즐겼다 한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머지않아 큰 병에 걸려 그 몇 배의 돈을 치료비로 쏟아 부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부정한 재물로 부귀를 누린 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결국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늙어갑니다. 그러니 깨끗한 돈만 쓰고 불의한 돈은 멀리 하십시오. 둘째, 내 것이 아닌 돈에 손대지 마십시오. 형제나 친구가 당신을 믿고 맡긴 돈을 가로채는 것은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평생 모아 집 한 채 사려고 마련한 돈을 당신이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피눈물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자식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헛되이 써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나중에 돌아와 사업 미천으로 쓰려 했는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으스댑니다. 그 집이 아들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남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결국 다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돈을 잃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를 볼 때마다 피하고 숨어야 하는 삶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번 돈을 쓰는 것만큼 떳떳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셋째, 내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2억 3억의 돈은 당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돈은 혹여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돈을 야금야금 꺼내 쓰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만큼은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재물운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복이 깃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60세가 넘으면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도박판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도박판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도 어느새 판에 끼어들어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박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이긴 자와 진 자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 유흥업소나 퇴폐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곳은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당신을 오빠라 부르며 유혹하는 곳입니다. 헛된 쾌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곳은 당신이 갈 곳이 아닙니다. 셋째,
시비가 붙는 곳,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싸움 구경이나 사고 현장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괜히 휘말려 다치기 십상입니다. 남의 장례식에 가서도 조용히 조의를 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앉아 누가 더 슬피 우는지, 누가 진심으로 슬퍼하는지 따지고 험담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늙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심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원이나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자연과 벗하십시오.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피하고 늘 안전을 생각하십시오.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 해도 60세가 넘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지 마십시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지만 자식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니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당신은 빈손으로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가도 손님처럼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 당신이 돌아올 집 한 채와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둘째, 다 큰 자식의 결혼이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배우자를 데려오면 조언은 해주되 결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어느 지방 출신은 안 된다거나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식은 안 된다는 편견으로 자식의 사랑을 막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셋째, 자식의 집에 가서 공짜 보모나 무급, 가사 도우미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주에게 또다시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손주를 돌보다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원망만 듣기 십상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잊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결국 제 갈 길을 갑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 길에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밤에 잠 못 이룰 때 옛 이야기를 나눌 상대, 아플 때 등을 두드려줄 상대는 배우자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지극한 효도이지만 그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형제 모두의 부모님입니다. 병간호가 길어지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해도 지치고 힘들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과 모여 의논하십시오. 직접 간병이 어렵다면 돈을 모아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의 건강과 삶 또한 소중합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든 형제가 마음을 합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부모님도 당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인연의 길이니 부디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 평안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에 따라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을 통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혹은 어떤 다짐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든 그 끝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